뭐가 그렇게 재밌니? 얘들아, 이 문제 보자. 여기 봐봐. 아이고.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아이고. 얘가 내심이라고 했으니까 내각의 그 내심의 정의가 뭔지 기억하는 사람. 내심이요? 응. 정의 말이야. 정의랑 성질이 있었거든, 원래. 정의가 있고 성질이 있어. 내심은 각의 이등분. 각 이등분이야, 간단하게. 이게 정의고, 얘는 변의, 각 변 있지, 변.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거야. 그 외의 내심과 외심의 특징들 있지? 그거는 싹 다 성질이야. 내심과 외심의 정의는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선행했던 친구들은 야, 그거 꺼내서 먹으라니까 그걸 다 통째로 갖고 오면 어떡하냐. 아이고, 봐봐. 야, 한 개씩 꺼내가라고 했더니 그 사탕을 아예 통째로 들고 가서. 이거 왜 이래? 야, 봐봐. 상아가 그럴 리가 없어. 봐봐. 우리 상아는 그런 애가 아니야. 봐봐. 야, 봐봐. 얘들아, 이거 승현아 기억나 안 나? 변이랑 각이잖아. 그치? 변이랑 각이니까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하나는 변이고 하나는 각의 이등분이라고. 네. 한겸이 기억 안 나? 대답이 이상한데? 이거 적어놔. 모르겠으면. 이거야. 이게 정의야. 어쨌든 내심이니까 얘 어떻게 되겠어? 각의 이등분 성질에 의해서 봐봐. 얘는 요거 대 요거는 이거 차이가 있니? 너무 비슷한가 색깔이? 아, 그냥 실선으로 하는 게 낫겠다. 잘 안 보인다. 이거 대 이거는 뭐다? 요거 대 요거다. 그러니까 점 D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AB 길이 구할 수 있지. D는 선분 AB 길이를 구해. 이거 대 AC의 비율. 요거로 뭐라고? BC를 내분하죠.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나머지는 풀 수 있겠지? 나 그냥 넘어갈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서 마지막 유형. 평면좌표의 마지막 유형인데요. 자취 방정식은 항상 너희가 어려워했거든? 나 지워도 되니, 얘들아? 지윤아, 요거랑 요것만 적어놔. 98번에다가. 얘랑 얘. 자, 그러면 얘 볼게요. A, B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라고 해놓고 얘를 X, Y라고 할 건데 이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X, Y에 대한 식을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PA랑 PB가 같은 거잖아. 다 적었으면 지울게요. 자, 그러면 PA랑 PB가 같을 건데 얘를 루트를 써가면서 풀기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양변을 제곱하자. 제곱하면 할 수 있겠죠?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얘 딱 어떻게 나오겠니, 얘들아? x-3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x-2의 제곱 y-3의 제곱이거든? 자, 그럼 이거 x제곱이랑 y제곱이랑 없어져가지고 얘가 x, y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야. 자, 그러면 1차식이 나온다는 거는 무슨 얘기야? 얘가 직선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이 직선이 나올 거야. 주희야, 조금만 뒤로 가줘. 너가 그거 삼각대 다리를 치면 여기가 같이 흔들려요. 좀 뒤로 많이 가도 될 것 같은데. 뒤로 좀 많이 가줄래? 뒤에 공간이 많다. 이게 전체적으로 흔들려요. 지금 가방이 삼각대에 깔렸거든?
G야? 봐봐. 이거 봐. 또 흔들릴 줄 알았어. 됐어.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쉬워. 근데 너희가 이제 어려워하는 건 어떤 부류냐면, 요런 거죠. 요것도 그냥 구하면 되는데, 얘도 그냥 구해봐요. 얘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고. 이것도,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어려울까? 얘가 여기 위로 움직인다. 이거 어려워하겠다. 자, 봐봐. 생각할 시간 5초 드릴게요. 어떻게 도입할지. 일단 이거 다 적었니? 야, 상한테 말 걸지 마. 열심히 공부하는 상한테. 지금 입 움직이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 입을 움직였는데? 아닌데? 야, 너 분명히 말하는 거 봤는데? 야, 숨을 누가 이렇게 쉬어? 뭐 붕어야? 숨을 누가 이렇게 쉬어? 뭐 말하려고 그랬잖아. 눈치 보면서. 붕어도 그거보다는 작게 쉬겠다. 봐봐요. 자, P는 A, B가 있는데요.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점 Q가 얘들아 여기 좀 봐. 여기 좀 봐줘. 여기 좀 봐줘요. 빨리 여기 좀 봐줘요. 봐봐요. 이거 잘 모르는 유형입니다. 자, 봐봐. 야, 내려놔. 내려놔. 좀 이따 해. 봐봐. 얘가 지금 Q를 봤을 때 얘가 이거랑 요거를 잡고 딱 갈 거야. 이 좌표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이 각각 x, y에 들어가 줘야 돼. 그게 포인트거든.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놓고 자체 방정식을 구할 때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좌표 있잖아.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체의 방정식이 그 q죠. 그러면 q의 좌표를 갖다가 x랑 y라고 놓고 x, y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야.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점의 x좌표, y좌표를 x, y로 바꿔. a 플러스 b로 돼 있는 놈을 x, y로 치환해.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식을 찾을 건데 보통 앞에서 본 것처럼 거리처럼 해가지고 거리로 구해서 바로 식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징이 없다면 방정식 하나가 주어져 있을 거야. 거기서 파생해서 이렇게 들어와 주는 거거든. 근데 이 도형에 있는 점은 P잖아. 따라서 점 P, A, B는 3A 플러스 B가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Q는 뭐라고? 다시 대입한 다음에 하면 안 돼. 뭐를 대입해요? A, B x 플러스 y 위를 반정시키는 이 숫자를 두 개씩 대입한 다음에 두 개씩 대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거나 많잖아. 두 개씩 대입할 게 어떤 거예요? 실수인데 그거 몇 개 언제 대입해요? 뭐 다르게 나와. 어떻게 대입할 건데? 그러니까 뭘 대입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봐. A, B가 직선에 그거 움직인다니까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면은 근데 직선은 제가 지금 이런 거거든? 여기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뭘 대입할 거야? 그걸 대입해서 이걸 파생한다니까? 너네 못한다니까. 봐봐. 좀 들어봐. 봐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얘기해봐. 얘기해봐. 여기서 대입할 수 있겠어? 그냥 두 개 대입하고 두 개 삼두어서 연결하고 어떻게? 두 개 대입해서. 대충 뭐 점을 임의로 하나를 대입해서 만들고 대입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또 여기다 대입한다고? A, B 자리에다가? A, B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그럼 또 두 개의 점이 나왔어. 그랬을 때 어떡할 거야?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를 딱 여기서 나온 거를 요거일 때 Q의 좌표가 여기가 나왔고 이거일 때 Q의 좌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안 되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봐봐.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얘가 직선이라는 확신이 없잖아. 만약에 직선이라면 그냥 지금 태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다 대입해도 맞게 하려면 첫 번째 포인트는 그 자치의 방정식을 나타낼 점에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x, y라고 치환을 하고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방정식 하나를 가져와. 그게 두 번째 포인트야.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잡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그 방정식의 위에 있을 점 P를 갖다가 A, B라고 해가지고 놓으면은 여기 좀 봐주세요. 자, A, B라고 해가지고 놓으면은 얘가 되지, 그치? 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거를 가지고 B랑 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건데 봐봐. Q에서 가져와야 돼. Q에서 봤을 때 X는 A 플러스 B고 Y는 A 마이너스 B거든?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정식은 뭐밖에 없어? 아,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어? 야, 패드를 왜 펴놓는 거야? 여기 좀 봐봐. 왜 자꾸 패드 왜 펴놔? 근데 태우나? 잡지 본다고? 아, 답지?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자, 봐봐. 얘 봐봐요.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입하려면은 우리는 A랑 B에 대한 식이 필요해. 그치?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둘이 더하면 2A가 되지, 얘들아. 2A가 X 플러스 Y이기 때문에 A는 2분의 X 플러스 Y. 여기서 얘를 빼요. 그럼 2B죠. 2B가 X 마이너스 Y이기 때문에 B는 2분의 X 마이너스 Y가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얘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 지금 주어진 유일한 방정식은 X, Y에 대한 식이 돼버려서 끝나요.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각각 여기다가 A, B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3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Y 플러스 이거 그냥 전개하자. 2분의 3X, 2분의 3Y 그리고 B 자리에 요거 넣을 거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Y 하면 정리해서 2X 플러스 Y가 1이 된다. 그래서 직선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죠. 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 구하고자 하는 점 있죠? 자취가 되는 자취점을 x, y로 놓기.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x, y에 대한 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주어진 방정식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방정식을 끌어와야 돼. 그러면 방정식 하나를 찾아와. 방정식을 찾아. 어떤 방정식이 있어. 도형의 방정식이 뭐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뭔가 있을 거야. 방정식 끌어오기. 이런 문제 포인트는 두 가지다. 여기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자취점은
여기서 봤을 때 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이게 바로 점 Q의 자치의 방정식이야. 그러면 자치의 대상이 되는 점을 그냥 내가 자치점이라고 쓴 거거든. 길게 쓰기 싫어서. 그냥 그러면 이 표현이 더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써 얘들아. x, y 놓기. 자치가 되는 점. 자치가 되는 점 이건데 자치점이라고 쓰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얘들아 봐봐. 직선의 방정식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일단 기울기가 있고 지나는 점이 있을 때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지. 예를 들어서 1,3을 지나고 1,3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야. m인 직선의 방정식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m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었었어.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거는 이제 잘하는데 너희 이거 기억하니?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야. y절편이 b야. 이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쓰니? 야, 손잡고 뭐 하는 거야? 책상 밑에서. 아우, 남사스럽게 진짜. 남자 둘이서 그냥. 손을 그냥 꼭 잡고 안 놔주려고 둘이. 아우, 정말로. 봐봐. A분의 X, B분의 Y 여기 좀 봐. 이거야.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 자,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볼게. 봐봐. X절편이랑 Y절편.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3이고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 3, 1. 그러면 얘가 X절편이 3,0이잖아요. 요거를 그럼 얘는 3,0이 3,0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얘를 쓰게 되면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얘가 1이 되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던지 간에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 0이 될 거잖아. y가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던지 간에 얘가 1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얘가 0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가 x절편과 y절편으로 세우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해되니? 안 되는 것 같은데, 태희?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이 1이니까 그냥 얘는 1분의 y는 그냥 y가 되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은근히 너희가 암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거는 잘 하거든. 항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좀 필기를 해놓으세요. 이거 해야겠다. 자, 다한 친구들은 130번 풀이 시간, 아니 풀이 하지는 말고 얘들아 어떻게 도입을 해야겠다 이것만 좀 생각해 볼래? 10초 드릴게요. 자, 130번 가서 한번 봐주실게요. 10초 정도 봐주세요.
자, 볼까? 얘들아? 자, 삼각형 ABC에 대해서 선분 AB 위에 한 점 D가 있고 선분 AC 위에 한 점 E가 있어. 그랬을 때 뭐 대충 D E가 있어. 그랬을 때 선분 DE는 BC와 평행. 어머, 헉? 평행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얘가 요거랑 평행하대. 그럼 있잖아,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 요거 대 요거랑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이 같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가 넓이 B가 1대 9래요.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되겠니? 1대 3. 그렇지. 자, 닮은 B, 즉 길이 B는요 1대 3이 됩니다. 1대 3. 자, 그 다음에 직선 BE의 방정식이 KX-1이다. 직선 BE가 어딨니? 여기 있네. 이렇게.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 좀 삐뚤어졌는데? KX 플러스 1 이거다. KX 플러스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면 끝. 기울기를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저 점의 좌표만 알면 끝나는 거네. 나는 요 점의 좌표 2만 알면 끝나겠네. 그럼 2만 찾으면 끝나네. 얘들아, 근데 얘가 아까 1대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2는 뭐가 되는 거야? AC를 어떻게 하는 거야? 1대 3이니까 1대 3이니까 1대 2로 4분 해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서 정리 잘 해오시고 정리해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131번 보시고 도입할 도입 부분을 찾으세요. 야, 이거 좀 길겠다. 자, 이것도 잠깐만 좀 길거든? 얘들아, 이거 한번 읽어오고 질문해. 응? 몇 번이요? 131번 좀 길 것 같아. 어차피 나한테 질문할 것 같긴 한데 읽어오고 한번 질문해서 처음부터 내가 그 다음에 또 뭐 보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얘들아, 유형 4번은 볼 필요도 없다. 근데 너네가 뭐 다 하겠지. 이거 직선의 기울기나 y절편, x절편 이걸 못 구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막 구하세요. 이거는 이런 특징 외울 필요 없이. 단 요거를 좀 정리할 타이밍이 왔군. 어딘가에다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 놓으시고요. 직선의 방정식 얘들아, 이런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이 우리가 중학교 때 3가지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거든? 자,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같고요. 그 와중에 y절편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할 때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만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까지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려면은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언젠가는 만나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둘이 수직일 때가 있어. 수직일 때는 어떻니, 기울기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못 들어본 사람? 없지. 기억이 안 났던 것 뿐이지. 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사실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얘를 우변으로 싹 다 넘기면 이런 꼴이 될 거야. 얘도 사실 직선이잖아. 그치? 근데 보시면은
얘를 저기에 있는 저 함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A랑 B의 비율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 B랑 C 비율이 Y 절편이랑 관련이 있지. 그래서 X계수, Y계수의 부는 기울기랑 관련이 있고 B랑 C, Y계수랑 상수항의 B는 Y절편이랑 관련이 있어. 그러면 이들이 일치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A랑 B의 비율이 같으면은 기울기가 같은 거고 B랑 C 비율이 같으면 Y절편도 같은 거니까 A분의 A 다시의 비율과 B분의 B 다시의 비율이 같다라는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고 Y절편은 B랑 C의 비율이니까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얘도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기울기랑 관련 있는 게 이거구나 라고 요 정도만 아시면 요것만 암기하면 요거에 따라서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저것만 외우는 거야. 분홍 색깔로 선생님이 별표 친 것만. 그러면 얘는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달라야 되니까 A의 비율과 B의 비율은 같을 건데 B랑 C의 비율은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얘는 한 점에서 만나려면 A랑 B의 비율만 다르면 기울기가 다르겠죠. 너무 쉽지. 외울 필요가 없겠지. 그 다음에 사실 얘는 그냥 몰라도 되긴 한데 알려드릴게. 어차피 너희가 요걸로 쓰진 않거든. 결론부터 얘기하면 A 요거 B 곱하기 B 다시가 빵인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할 건데 얘 외울 필요 없어. 수직 나오면 있잖아 얘들아 요런 형태에서 바로 요걸로 만들어 버려. 그래서 그냥 이거 쓰는 게 더 빠르거든. 그럼 얘가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마이너스 B 다시 A 다시죠. 그럼 둘이 곱하면 B 다시 분의 A 곱하기 A 다시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넘어가서 넘기면 얘가 되는 거 증명 끝. 외우지 마. 이거 물어보면 그때마다 이걸로 풀면 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것뿐이야. 아, 기울기는 X랑 Y의 계수랑 관련. Y절편은 B랑 C, 그러니까 Y 계수랑 상수랑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143번을 볼 거야. 저것만 정리할 거 있으면 해놓으세요. 포인트는 저 분홍 색깔 박스다. 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지 말까? 야, 이거 143번 별로 안 어렵지? 해요? 다 적으셨어요? 자, 이거 간단하게 그냥 빠르고 간단하게 갈게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얘들아, 이거 봐봐!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A지. Y 절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C일 거야. 그죠? 그러면 기억에서 얘기하는 건 얘네들이 부호가 같은 거니까 같으면은 A 곱하기 C가 없네. 어쨌든 A, C는 같은데 B랑 C의 부호가 다르거든 얘들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은 A랑 C랑 부호가 같고 B만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따라서 A, B도 음수, B, C도 음수. 얘네가 각각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기울기도 양수, Y 절편도
양수인 거 인정하니 못하니? 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좌표평면이 있으면 y절편이 양수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얘가 지나는 사분면은 1, 2, 3. 그래서 맞고 니은 가보자. 부호가 같아요. A, B는 같은 부호, C만 부호가 달라. 됐죠? 그러면 C만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A, B는 양수겠네. 그러니까 기울기는 음수가 되죠. 기울기 음수. B랑 C는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양수가 되겠네. 자,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인 상태에서 y절편이 양수니까 y절편이 요 위에 있죠. 근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1, 2, 4, 3,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A, B, 얘네 부호 다르고 얘네들도 다르네. 자, 그러면 A 빼고 B랑 C가 부호가 같겠지. 그치? A, B, A, C 다르니까. 그러면 A, B는 음수. 근데 기울기는 양수겠지? 그 다음에 Y절편은 음수. 이해되니, 주희야? 됐어. 그러면 Y절편이 음수니까 주희야, 여기서는 이렇게 돼서 Y절편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는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2, 3면 안 지나는 거 맞네? 그래서 기억리은 디귿 다 맞네, 이거는. 야,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 무슨, 이거 다 적었니? 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뭘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일직선 위다. 기울기 같다. 그러니까 대충 아무거나 2개씩 잡으면 끝. 기왕이면 요거 잡고 가는 게 되겠지. A, B는 지금 미지수가 없으니까 A, B의 기울기를 구하고 이거랑 C랑 섞어서 뭐 C, A가 좋겠다. 왜냐면 좌표가 0인 게 있어서. 아니면 뭐 C, B의 기울기를 해도 돼. 이렇게 푸는 거죠. 뭐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 얘도 할 수 있겠다. 잠깐만. 얘들아, 146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라고 돼 있거든?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몇인 거야, 얘들아? 응? 1이지. 왜 1이야? 그렇지.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설명 안 해도 되니? 설마. 자, 그 다음에 또 할 만한 게 다른 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거. 자, 148번 해보세요. 148번. 얘들아,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평행한 것도 포함이야. 평행.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가 평행하면 돼. 평행할 건데 얘를 지금 A, B, C 3점이 있는 거지, 그치? 3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일직선이죠. 자, 평행하다 이거는 언제냐면 선분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직선들을 가지고 볼 때는 3개 중에 2개가 평행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안 되죠. 근데 점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점 3개가 일직선 위, 일직선이 좀 이상하다.
보통 한 직선이 이렇게 많이 쓰지?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끝.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기울기 같은. 이 정도만 쓰면 풀 수 있겠죠?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직선의 방정식이 3개가 주어졌어. 그렇다면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경우는 셋 중에 2개가 평행. 셋 중에 어떤 2개가 평행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또 가능한 게 있니?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 3개의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이거는 뭐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냥 크게 이것만 보자. 이렇게 2가지로만. 근데 이것도 한번 필기해놔, 옆에다가. 아, 이거 2개밖에 없구나. 일치는 안 돼요. 아? 일치. 일치도 되지. 일치도 되지. 아, 맞다. 일치. 일치도 있지. 셋 중에 하나가 일치.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일치. 2개가 일치. 그러니까 셋 중에 2개 써야겠네. 평행. 2개 일치. 아,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2개 일치. 그 다음에 할 만한 게 이거는 이미 한 거라서 얘들아, 유형 6번은 뭐야? 유형 6번 책 좀 봐볼까? 이거 넓이 그거지. 넓이가 m 대 n이면 높이랑 밑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건데 가끔 155번 같은 문제가 나와.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지금 CP가 평행하면 문제 풀기가 좋을 텐데 A, B는 2대1로 내분한 점을 P라고 할 거고 얘가 넓이를 2등분하기 때문에 그래 얘는 직접 넓이를 구해주셔야 돼요. 삼각형으로. 155번이요.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쌤한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못할 것 같긴 한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155번 해보고 어려우면 그냥 쌤한테 가져와. 그리고 156번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가져오시고 다른 거, 이거 해보자. 얘들아 157번 봐봐. 157번 도입 방법 잡는 거 5초 드릴게. 157번 5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근데 중점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볼까, 한겸아? 그렇지. 대각선의 교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선분은 무조건 사각형을 2등분해.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교점이 나오겠지. 그 교점을 지나는 많은 직선들 중에서 요 직사각형의 교점도 지나버리면 끝. 뭔지 알겠어? 태희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교점 하나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그려서 교점 하나 나오면 요거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 2개의 사각형을 동시에 2등분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 문제 위에 있는 박스 있지.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 한번 읽어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고 숙지도 될 거야. 봐봐. 모든 사각형들은 어때요?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얘가 정사각형, 직사각형, 말은 뭐 평행사변형 하고 있는데 얘들아 요거는 다 지금 평사에 들어가는 거잖아. 결국은 평행사변형 범주에 있는 모든 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를 2등분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이랑 여기서 중선이야. 얘가 중점이거든. 이럴 때 2등분이 되니까 얘는 그거랑 같아. 앞에서 내가 얘기한 거 있지. 넓이가 1대1이면 어떻게 된다? 밑변도 1대1이어야 된다. 높이가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정육각형은 어떻게 되니? 얘도 당연히 얘는 그냥 얘랑 얘는요 원으로 보면 돼요. 정다각형이랑 원은 그냥 원으로 보시면 되는데 원으로 보셔가지고 원은 항상 어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2등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역시 저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실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 아래는 너희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얘들아 평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문제도 여기도 잘 해보십시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못하겠으면 또 얘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져와. 잠시만요. 오늘 직방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내가 얘기한 거고. 이등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삼각형만 빼면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삼각형만 빼면 역도 성립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고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응. 선이 응. 유일한 이등분선이지. 그거는 평행사 변형에서만. 평행사 변형에서만이고 지금 평사에서 얘기하는 거니 상아야? 사각형들에서 얘기하는 거야? 삼각형만 빼고 다요. 원? 네. 원은 대각선의 교점이 없잖아. 그 중심. 중심, 당연히 중심 지나는 건 맞고 사각형은 그럼? 사각형은 평사만. 육각형은 안 돼요. 육각형이야? 육각형은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 원의 중심만 지나면 되는 거 아니야? 정육각형이니까? 사실 생각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생각할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육각형이라서 정육각형이면은 결국에는 원위에서 6개의 점을 균등하게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원으로 보면 돼.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얘가 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직선이 한정적인 건 아니고 무한대로 나오겠죠. 각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너 여기라는 개념을 알고 질문한 거야? 좀 설명이 길어질까 봐. 알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지. 그러면 여기랑 부정의 차이는 알고 있니? 부정. 보통 그 두 개념을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뭘 질문했는지를 모르거든? 모르지. 그러니까 나중에 불능이 그치. 불능이라고 할 수 있지. 불능이 아예 모순인 거고 부정이 무수히 많은 거 아니에요? 불능이 부정이가 어떤 거에? 어떤 뭐 주어진 명제가 뭔데? 그러니까 이 화살표 기호 있잖아요. 어. 그 역. 맞아. P이면 Q 이거 배웠구나. 여기서 여기라는 게 Q이면 P이다지. 그럼 부정은 뭐야? 아니 제가 말한 건 이거예요. 아니 그 사각형 가운데 비어 있는 화살표 있잖아요. 양방향으로 돼 있는. 뭔지 알 것 같아. 가운데 비어있는 화살표? 뭐야?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안 돼! 앉아! 나 키가 작단 말이야! 오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김세현 네가 싸웠어. 안 돼. 승현이도 나보다 커. 봐봐. 뭐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이쪽이 성립하면 이쪽이 되면은 이쪽이 성립해도 이쪽이 된다. 그거는 필요충분 조건.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냐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요것도 성립하냐? 근데 애들이, 그러면은, 근데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거든? 그걸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알면 돼. 생각할 필요 왜 이렇게 묻고 난리가 났어?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 사실. 왜냐하면은 중점을 지나는 선분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그거를 갖다가 이 중점을 안 지나는 선분에 대해서는 2등분이 안 된다? 라고 한다? 그것도 맞긴 해. 맞지? 원에서는 맞아.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갔을 때는 그게 아닌 거? 그거는 조금 증명하기가 까다로울 것 같거든, 사각형은. 그리고 문제에 나오지도 않아. 나오는 거 봤어? 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럼 넘어갈게. 잠깐만. 이건 내가 했으니까 다 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거 수직일 때가 평행할 때
이건 뭐 너네가 할 수 있어. 야, 이거 하면 되겠다. 봐봐. 얘들아, 이거야. G야, 이거 좀 봐봐. 166번 보면은 얘네가 평행하다. 수직은 그냥 기울기 구하면 되지. 평행으로 갈게. 평행하다고 하면은 기울기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지. 그러니까 1분의 K랑 얘랑 얘가 K 플러스 1분의 2지. A 비율, B의 비율이 같으면 기울기가 같은 거고, 그리고 Y절편이 달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겠어? B랑 C의 비율이 달라야 되니까 상수항이랑 연결해서 이 부분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이면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얘가 안 돼야 돼. 이 조건 가지고 푸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매번 외우는 거 아니야? 자, 이것만 써놔. 테이 뭔가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아래 문제들은 선생님이 안 풀어도 쉽게 너희 풀 수 있겠죠? 수직이요.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뭐라고 했었지? 뭐라고 했었지? 주희야? 2분의 1이라고 기울기가? 2분의 K? 아니 근데 수직의 성질.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 곱이? 기울기 곱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당연히 안 풀려요. 그럼 봐봐요. 얘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K지. 두 번째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그럼 둘이 곱하면 어떻게 돼, 주희야? 2K 플러스 2분의 K가 뭐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구할 수 있지, 주희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넘어가서 이 아래 시리즈들은 너희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지워도 되지? 지워드니? 나머지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너희한테 알려줄 게 있어. 아까 프린트 다 안 끝났지? 좀 이따 할게. 그거 마지막에 메넬라우스까지 해야 돼. 메넬라우스도 알면 3초 컷이야. 모든 문제를 다 3초 만에 풀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돼. 상수에 이거는 너네가 해봐. 이거 잘 나와 있네, 친절하게. 뭐야 이거? 근데 있잖아, 아까 상아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세직선이 보통 주어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보통 세직선은 서로 다른 직선이다 라는 전제하에 출발을 하면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긴 하거든. 그래서 일치하는 거를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 이해되지? 보통 서로 다른 세직선으로 주니까. 그래서 얘도 지금 서로 다른 세직선이니까 당연히 일치하는 게 없을 건데 이 말이 없으면 상아 말대로 일치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거지. 세 직선 서로 다르니라는 말이 없지. 그러면 일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뭐야? 이거에 의하여 교점이 두 개가 된다라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가 된다. 얘가 한 개가 평행하다는 얘기네, 그치? 아니면 하나가 일치하거나. 여기 알아서 해보세요. 해보시고 얘기할게요. 이 표현을 너네가 잘 모르거든? 자, 지금 좀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게 이거 3개. 이거 지금 10초씩만 생각해 볼래? 어떻게 할지? 네. 저기 휴대폰 건들면은 안 돼요. 저도 빨리 물. 물 먹는 하마. 야, 너 앞으로 물통 좀 갖고 다니면 안 돼? 한 1, 저 지난번에 가져왔었는데 1리터씩 갖고 다녀. 네. 아주 건강하겠다. 물을 엄청 많이 먹어서.
얘들아, 170번 봐봐. 172. 얘가 두 개의 교점이 생긴다 그랬거든. 교점이 두 개만 돼야 돼.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걸까? 평행하거나 일치하다 그랬지. 근데 일단 평행한 경우만 봐도 어이구, 누가 봐도 얘네 둘은 절대 평행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얘랑 얘가 평행하거나 얘랑 얘가 평행한 거 두 가지. 그리고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것도 안 되지. 지금 딱 보이지. 그러니까 그 두 개만 하면 돼. 됐어. 그 다음에 73번도 10초 동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봐봐요. 자, 얘가 만나는 교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때, 그러면 얘네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 얘 별로 안 어렵네. 미안. 생각할 정도 아니다. 이거 보자. 자, 이 표현을 너네가 잘 몰라. 6개의 부분으로 나눌 때. 내가 아까 서로 다른 세 직선에 대해서 얘들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 서로 다르다는 말은 없지만, 만약에 근데 서로 다르네. 여기는 나와 있잖아, 개수가. 그치? 그럼 다를 수밖에 없고, 일단은 여기서 얘네가 삼각형이 되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냐면, 서로 다른 직선일 때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평행하거나, 아니면은 세 개가 평행하거나, 또는 한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지, 얘들아. 얘를 어떻게 쓰냐면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죠, 영역을. 세 개의 영역. 이런 걸로 바뀌어서 표현이 돼. 얘는 김승현 언제 오냐? 얘 모를 것 같은데 왜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얘들아, 이거 같은 표현이야? 이거 필기 좀 해줘. 정말 아주 의자에다가 묶어놔야겠어. 아주 밧줄로 그냥 못 나가게. 쉬는 시간에만 이렇게 딱 풀어주는 거지. 지금 김태훈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묶어놓고 쉬는 시간에 딱 풀어주고. 입도 막아놔야 돼. 얘들아, 그래서 지금 6개 부분도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선생님 분홍 색깔 분필 들었어요. 빨간 펜으로 쓰세요. 이 와중에 김승현은 없고. 김승현 뭐하러 갔어 근데? 몰라? 화장실 간다. 다 적었니 얘들아? 몰라. 나가네 잘못이지. 다 됐어? 됐니? 야, 빨리 와서 이거 적어. 얘 같은 표현이야. 지금 너 욕하고 있었어. 너가 딱 들어왔어. 175번. 의자에다가 묶어버리겠다고. 갑자기. 175번 빨리 적어. 별표 친 거. 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175번 됐고. 얘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AB의 수직인 것도 뭐 찾을 수 있을 거고. C도 이거 계산이 귀찮아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네. 얘가 직선 AB가 직선과 점 C에서 수직으로 만나니까 기울기 해결될 거고 C를 구해야 되고. 이것도 똑같은 문제. 연습하기 좋겠다. G 구하면 되고. 이것도 쉽고. 귀찮아서 그렇지. 2,4 대입하면 끝. X절편, Y절편 외워야 되고. 잠깐만요. 여기서 봐야겠다. 잠깐만 같이 볼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수직 이등분선도 할 수 있어. 얘들아, 189번 봐봐. 자, 189번. 이거 무슨 얘기니, 얘들아?
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뭐야? 그렇지. 아까 얘기했잖아.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외심이야. 봐봐. AB 기울기가 뭐니? BC 기울기는 뭐니? 어? 그냥 1 아니야? 그다음에 CA 기울기는 뭐니? 4분의 마이너스 2야? 뭐야? 수직이 아니네? 잠깐만. 수직 잠깐만. 4분의? 안 되네. 수직이 안 돼. AB는? 수직인 게 없네. 그러면은 이거 이용하면 안 되겠다. 얘들아, 외심이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겠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했냐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면 구하기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얘가 외심이면 그럼 이걸로 가야겠다. 그 외심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 P라고 하면은 얘는 외심이기 때문에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같겠지. 그래서 PA, PB랑 PC가 다 같아요. 요거 가지고 가면 되겠죠? 뭐 제곱을 해서 구해도 좋고. 좀 어려운 게 나오네. 여기서 더하면 너네 수학을 포기할 것 같은데 너무 많긴 하다. 여기까지만 할까? 네. 안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아. 잠깐만. 질문은 무조건 받을 건데 1등급 빼줬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 나는 진짜 버겁다. 나는 너무너무 버겁다. 기절하겠다. 졸도할 것 같다. 난이도가요 아니면 양이요? 양. 난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해보고 내가 서술형이랑 1등급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야, 수업 안 끝났어. 봐봐. 얘가 그 1등급까지는 그렇게 목소리가 컸니? 너무 놀래가지고 미안하네. 1등급이랑 서술형은 뭐라고 안 할게. 근데 우리 아까 하던 거 있잖아. 그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메넬라우스까지는 해야 되거든? 얘가 알면 3초 컷이야, 얘들아. 그럼 내가 알려주는 게 맞잖아. 올림포스는 시간표 보시면은 시작하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둘 다 가져오면은 너무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시너지 먼저 쭉 돌고 들어갈게요. 고난도로. 일단은 이게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별거 없어. 봐봐. 얘들아, 이것만 좀 설명을 해볼게. 얘가요, 그냥 대충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어요. ABC가 있어. 어떤 의미의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 중에서 두 개의 변을 관통하도록 직선을 그릴 거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런 직선을 딱 그려. 그리고 나면 얘가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겠지. 생길 거고 나머지 하나는 교점이 없거든. 그래서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연장선을 쭉 그려가지고 보시면 여기서 만나는 점이 또 생길 거예요. 하나는 이제 연장선이 돼서 얘를 순서대로 PQR이라고 이름을 주고 어디서부터 갈까? 이 세 점 중에 어디서부터, 뭐 여기서부터 가볼게. 여기서부터 가면은 RA 분의 RC,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로 시작해가지고
AC. 그러니까 얘가 C 다음에 A지 얘들아. 보통 A, B, C, C 다음에 A잖아. C, A면 그 다음에는 A, B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거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C, A, A, B, B, C가 돼야 돼. B, C. 이 순서대로 갈 거거든. 그러면 요 A, B가 있는 데가 여기잖아. A, P, B, P. 나머지 P를 그냥 맞춰줘 이렇게. 그리고 B, C가 여기 있잖아. Q, Q, B, Q, C 이렇게. 그래서 얘는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얘가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순서를 이렇게 써도 된다. A, B, B, C, C, A 써도 돼. 어차피 똑같아. 얘네 보면은 봐봐요. A, B, B, C, C, A 이렇게 되면 얘가 1이 된다. 이게 메넬라우스거든. 이게 대학교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증명은 건너뛸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활용되냐면 실제로 나왔던 문제야. 이 뒤에 가보면 너무 요거 봐봐. 이거 제대로 풀면 너희가 배운 범위에서 풀잖아? 배운 범위에서 풀면은 되게 복잡하고 선생님이 처음에 작년에는 이거 메넬라우스 안 그랬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구나. 작년에 여기 있었으니까. 작년에가 아니라 재작년에 선생님이 메넬라우스를 안 쓰고 한번 이거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를 알려줬거든? 그러면 이거 막 간단하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풀이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그냥 건너뛸게. 되게 복잡해. 이거 푸는데. 근데 봐봐. 마지막에 이걸 생긴 걸 보니까 이 그림이 잠깐만.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저 문제에 대한 게 잠깐만 여기다가 그냥 그려볼까? 이거를 해놓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걸 봐봐 얘들아. 얘 순서대로 보자. 이것만 찾으면 돼. A, B, B, C, C, A. 순환형 순서 맞지? 알파벳 순서 맞지? 그리고 나머지 D, E, F 이거 맞지? 무조건 얘는 1이야. 이거 증명하는 거 되게 복잡하거든? 1이야. 그러면 나머지도 쉽게 풀 거거든? 우리는 어차피 이런 문제 전체 내용 알 필요 없어. 그냥 답만 맞으면 끝이야. 그래서 얘 보시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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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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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B, B가 여기 있는데 얘가 2대 3이네. 그러니까 얘가 뭐 2 모시기 곱하기 3 모시기 해서 어차피 비율이 3분의 2가 되겠지. 이해돼 아리나? 그리고 나서 EC, DE 이렇게 돼서 얘가 5, 2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FC랑 FA 이거 순서 바뀌어도 괜찮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길이니까. 그랬을 때 요거랑 요거가 지금 뭐래? M 대 N이니까 여기다가 MN 넣어야 되지. MN. 그러면 MN을 넣은 것이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네 곱하면 요거랑 요거랑 약분돼서 3분의 5 곱하기 N분의 N이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N분의 M이잖아. 따라서 여기서 양변에다가 N분의 M을 구하면 3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얘는 MN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문제 상단에 보면 M과 N은 서로 소인 유리수거든. 그러면 3이랑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약분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15가 되겠죠. 이거 원래 엄청 복잡해. 아주 역대급으로 복잡한데 이걸 알면 쉽게 풀리고 내가 이거를 연습할 수 있게 내신 기출문제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2문제 더 만들었거든. 잘 안 나와. 어쩌다가 한 문제 나오는데 자이스토리에는 무조건 한 문제는 실려 있을 거야. 자이스토리나 아니면 그 뭐 모의고사 관련된 문제들 있죠. 올림포스 학평이라든지 올림포스 고난도는 모르겠다. 내가 안 봐가지고 이번에.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데 만약 출제가 됐을 때 저거 알면 그냥 3초 컷이잖아. 그래서 알아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 2문제를 한번 연습해보고 집에서 채점하면 되겠죠? 더 하면 진짜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옆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